안녕하세요. 방콕에서 부동산 에이전시 운영 중인 금아저씨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5억 이하의 투자금으로 방콕에 투자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특히 오늘 내용을 잘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요 유튜브만 보지 마시고요. 제 블로그와 함께 내용을 보시면 이해가 훨씬 쉽습니다. 추가적으로 설명이 되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블로그와 유튜브를 같이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삐뚤어지신 분들이 구독자 올리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 구독자 얼마 되지도 않고요. 제가 누누이 강조 드렸지 않습니까? 제 유튜브나 블로그 같은 컨텐츠를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10명이 봐도 되고요. 100명이 봐도 되고요. 구독자 아무 신경 안 씁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구글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영어로 플라람 9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가 팔람까오 역세권입니다. 팔람까오 로드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잘못 얘기하면 안 되고 팔람까오 역세권이라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아속 전부 다 콘도 이름에 아속이 붙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 아속 콘도 아니라고 얘기도 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무슨 얘기를 먼저 해 드리냐면 지난 몇 년간 한국 분들이 투자를 많이 한 지역이 이곳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 4년간 이 지역의 콘도를 단 한 채도 판 적이 없습니다. 그냥 제가 판매를 안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왜 이 지역에 콘도를 판매를 안 했을까요? 제 기준에 맞는 콘도가 단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판매를 안 한 겁니다. 제 기준에 맞는 콘도가 없다는 건 이 지역 콘도들이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 지역에 콘도를 사신 분이 제 유튜브를 보고 있다면 어지간하면 보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꽤 많이 해드리기 때문이죠. 쉽게 얘기를 해서 지금도 제 기준에 맞는 콘도가 4년 이상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왜 이 지역에 한국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했을까요? 자, 5년 전 이상으로 가면요. 제가 이 지역에 처음에 투자를 추천을 했었던 시기에는 연락이 오면 이 지역에 투자를 잘 안 하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지역이 중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기 중국 대사관이 있기 때문에 이쪽 아래 위쪽으로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삽니다. 여기 콘도 있죠. 이 콘도 1층에 상가지역 보시면요. 전부 다 중국어로 써져 있습니다. 센트럴 팔랑까오 요 사이골목 있지 않습니까? 여기 요 사이골목으로 들어가도 중국어로 된 상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애들이나 있는 지역이라고 안 산다는 분들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근데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언제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럼 보통 5년, 7년 전에 5년, 7년이면요. 세상이 많이 변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은 5년, 7년 전 머릿속에 있는 경험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더 재미난 얘기는 뭐냐면 그분들이 직접 살 콘도가 아니에요. 그분들은 투자용으로 전부 다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중국인이 많이 사면 좋은 데입니까? 안 좋은 데입니까? 당연히 좋은 데죠. 사람들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내가 경험한 거, 내가 편한 거,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내가 매일 집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항상 같은 길을 따라갑니다. 왜? 그게 제일 편하니까. 근데 가끔씩 지도를 보면 이리 안 가고 다른 데로 가면 더 빠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처음에 그 길을 가면요. 사람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편해요. 그런데 아예 그 도전을 안 하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안을 볼 때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취사 선택합니다. 그래서 제일 내가 봤을 때 내 기준으로 흥미로운 것들,
내 기준으로 편한 것들을 선택을 하게 되죠.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이 지역에 제가 판매하는 콘도가 하나도 없다라고 했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이 지역의 콘도를 많이 샀을까요? 정말 간단한 이유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처음에 여기 콘도에 대부분 아속이라는 이름들이 붙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컨텐츠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아속 발람가오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으면 아속하고 관계가 있다라고 했습니까? 없다라고 했습니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통로 페차불이 돼 있으면 여기 통로하고 관계 없는 겁니다. 수쿰비 70이 에까마이하고 아무 관계 없는 겁니다. 근데 이거 왜 속느냐? 여러분들 한국식으로 여기에서 지도 보고 거리만 재니까 속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여기는 아속에 있는 콘도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속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고 아속에서 가깝습니다. 특히나 이 지역이 급격하게 발전을 해서 눈으로 볼 때 보기가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관심이 많아지는 겁니다. 제가 4년 전에 판매할 때도 여기가 아속 콘도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 저는 아닙니다 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드립니다. 여기는 엄밀하게 살람가오 역세권 콘도입니다. 그런데 왜 이 아속이라는 단어에 여러분들이 함몰되냐? 제가 상담을 한 달에 10건을 받지 않습니까? 10건을 받으면 7건 정도가 아속이나 통로의 콘도 찾습니다. 그런데 그 7분 중에 정작 아속이나 통로에 진짜로 콘도를 사실 수 있으신 분은 거의 없습니다. 한 100명 연락 오면 한 5명 있을까 말까 합니다. 아속에서 가까운 건 중국인 많이 있어서 내가 사지 않는다라고 했던 내용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 아무런 투자성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 여러분들이 정보를 구하는 데가 한계가 있어서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정보를 구하는 게 어차피 이 유튜브나 SNS나 인터넷에서 골라서 정보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백지 상태에서 객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내 경험적인 생각이나 앞에 얘기했듯이 또 편한 대로 취사 선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지역에 대한 정보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 대한 정보가 많다 보니까 그 지역 정보만 보게 되는 거고요. 그 지역이 좋다라고 하는 이상한 내용들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이상한 물건들도 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들의 정보가 넘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많냐? 많지 않아요. 왜?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100명이 통로 산다고 연락이 오면 5명도 살 수 있으신 분이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살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도 연락 오면 물어보고 모레도 연락 오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처럼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 거의 없죠. 상담을 받을 때 문자를 먼저 받죠. 근데 문자를 받으면 요즘은 자금대 정확하게 안 써 있고 투자 목적, 왜 살려고 하는지 이 부분이 잘 안 나와 있으면 제 블로그에 이 상담 문의 이용 가이드를 링크로 보내드립니다. 이거 읽고 다시 연락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다시 연락 오시는 분은 3분 정도입니다. 나머지 7분은 안 옵니다. 이유가 뭐냐? 7분은 이거 다 안 읽어요. 두 번째는 이걸 읽어보니까 너무 과정이 복잡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 귀찮아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역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외국이잖아요. 외국입니다. 이거 몇 장이나 될 것 같습니까? 읽으면 몇 분이나 될 것 같습니까? 이걸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써놨는지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이걸 읽으면요, 거래를 할 때 어떤 과정으로 거래가 되는지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 글자와 까만 글자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읽으시면 태국 콘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뼈대가 잡힌 채로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길게 적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안 읽으시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은 그분은 저 거래 못해요. 어차피 거래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걸 읽지 않고 연락도 안 오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걸 읽고 아, 나 여기 투자 못하겠어 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다행입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고요. 그냥 끝까지 안 읽고 다른 데 가서 찾겠죠. 너 아니면 할 사람이 없냐. 내 편한 대로, 내 편한 방식대로 하겠다. 그러면 저처럼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속에서 가까운 데에 찾아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것까지 예전에는 판매를 했냐 하면 지금도 이거 판매하는 사람 있는지 모르겠네요. 여기 보면 코리안타운이 있죠. 그럼 요 사이에 보면 샛길 2개가 있죠. 그죠? 그럼 여기 보면 저층 콘도들이 있습니다. 이 저층 콘도들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거 사서 에어비앤비 해라. 이런 사람들도 꽤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아속 좋아하니까 이 아속 요 샛길에 보면 가끔씩 저층 콘도 새로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싸니까 여러분들한테 주면 2, 3억으로 사요. 통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통로 요 사이에 샛길에 보면 그런 콘도들이 지어집니다. 그런 거 가격이 싸니까 맞춰서 사는 겁니다. 특히 실수요 한다는 분들, 나는 좀 손해봐도 돼. 그러면서 이런 거 사는 겁니다. 솔직히 진짜 손해봐도 됩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내 편한 대로 정보를 취득해서 여기서 뭔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여러분들 여기 유튜브에 부동산 투자 실패해가지고 한번 검색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실제 투자 실패한 사람들이 직접 나와서 얘기합니다. 정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부동산 투자 성공해서 여러분들 한번 검색을 해보십시오. 거의 안 나와요. 대부분이 어떻게 하면 된다 방법론 가르쳐 주고요.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는 하고 있는데 자세히 보면 약간 광고 같기도 하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돈 번 사람들은 그런 거 얘기 안 해요. 그런데 이렇게 실패하신 분들이 왜 실패했는지 정확하게 알고 얘기하면 좋은데 자기 얘기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 방콕이나 태국에서 콘도 투자를 하신 분이 나는 실패했다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이 혹시라도 있으면 한번 보십시오. 저는 다른 사람 걸 안 보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게 있다라고 하면 한번 보십시오. 특히 제 컨텐츠를 많이 보신 분들은 그 내용을 보시면 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제가 100% 장담할 수 있는데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을 해봅시다. 태국에 시장이 문제라서 콘도 투자를 하면 실패를 한다. 자, 방콕에 시장이 문제라서 콘도 투자를 하면 다 실패한다. 그러면 여기 콘도를 지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 중국 사람들이 자산을 이전해 놓는다고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최근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미얀마 애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계좌 안 만들어주는 이유가 미얀마 애들이 여기서 콘도 사고 계좌 만들어서 돈 세탁해서 그래요. 그런데 미얀마하고 태국은요, 일본하고 관계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그 나라 사람들이 내전으로 상황이 이상해지니까 부자들이 돈 다 이쪽으로 옮겨놨지 않습니까? 여기가 시장에 문제가 있으면 그 짓을 왜 합니까?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올해 태국 정부가 외국인한테 100%로 만들어 주려고 하다가 여론이 안 좋으니까 75% 얘기했다가 그것도 여론 안 좋으니까 다시 제자리로 간 겁니다. 그러면 왜 태국 사람들 그거 싫어하냐? 외국인이 사서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가격이 올라요. 그렇게 하면 가격이 지금보다 더 많이 오릅니다. 그럼 태국 사람들한테 불리하게 되니까 그래서 반대하는 겁니다. 굳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시장이라면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자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금에 계속 끼워 맞춰서 콘도를 사지 마세요. 지금 금방 얘기해드린 거 아속 통로 찾는 이유, 그래서 아속 아닌 아속 콘도, 통로 아닌 통로 콘도, 그리고 진짜 중요한 문제 아무것도 안 보고
콘도를 사는 이유가 바로 돈에 끼워 맞춰서 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보는 게 뭐냐? 이 콘도 주변에 뭐가 있고 콘도가 어디에 붙어 있고, 제가 콘도 여러분들한테 드릴 때 로케이션이 이상한 콘도는 여러분들한테 제공 안 해요. 두 번째, 여러분들 뭐 좋아하냐? 태국 콘도 보면 퍼실리티 있지 않습니까? 수영장도 있고 피트니스 센터 있고, 좀 큰 콘도들은 보면 실내 골프장도 있고 스파도 있고 시어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수영 매일 1시간씩 수영하시는 분, 아니면 몇 달 지나면 안 써요. 기껏해야 피트니스 센터 정도 쓸까? 똑같은 조건을 가진 콘도들이 있을 때 그때 마지막으로 퍼실리티 좀 더 좋냐 안 좋냐 따지는 겁니다. 퍼실리티가 A보다 B가 안 좋아도 다른 부분이 월등하면 B를 사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거리가 A는 걸어서 3분이고 B는 걸어서 5분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모든 조건이 B가 좋으면 5분 걸리는 거 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제 보고 있는 것들은 부수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얘기했듯이 코리안타운 뒤에 있다고 여기 저층 콘도도 사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제가 여기 팔랑까오 있는 콘도를 4년 동안 안 팔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왜 안 팔았냐면 사면 안 되니까. 제가 단순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콘도를 잘못 사게 되면요, 콘도를 정상적으로 잘 산 사람하고 갭 차이가 어느 정도 나냐면 최소 15% 납니다. 많이 나면 30%까지 납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다가 판매를 할 때 세금 들어가죠. 커미션 들어가죠. 그러면 최소한 10% 이상 높여서 팔아야 됩니다. 그래야 똔똔이에요. 그런데 처음부터 15%, 30% 차이 나게 잘못 샀다라고 하면 그 갭 차이가 얼마가 납니까? 그러니까 판매할 때 되면 가격을 낮춰서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판매를 하고 나서도 왜 그렇게 됐는지 몰라. 왜 내가 손해보고 판매했는지 몰라. 그래서 시장 탓하는 겁니다. 알고 보면 처음에 콘도 선정부터 전부 다 잘못된 거예요. 자, 왜 그러냐? 지금 현재 시점에서 방콕 시내에 2억 이내로 살 수 있는 콘도는 제 기준으로 단 한 채도 없습니다. 2억 이하로 콘도를 살 수가 없어요. 제 기준으로는. 그런데 이 넓은 방콕 안에서 2억 이하의 콘도가 없느냐? 쎄 벌렸죠. 널렸습니다.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자금에 맞춰서 잘못된 방식으로 접근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그럴 것 같지만 많은 분들이 정보도 취사 선택하고요, 경험적으로 판단하고 모든 것들을 내 심리적으로 편한 방식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콘도 여러 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앞에 말씀드린 것들 전부 다 종합해 보시면 콘도 여러 개 보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내부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하나도 모르는데 콘도 어디 붙어 있는지, 콘도의 겉모양이 어떤지 이게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포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그 포기를 하시려면 동남아에서 사는 걸 포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제가 왜 방콕에서 제가 부동산을 시작했는지 설명을 예전에는 많이 해드렸습니다. 제가 처음에 오려고 했던 나라는 여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나라들 다 가보고 그 나라의 제도를 전부 다 확인하고 그 이외에 시장 상황 전부 다 확인하고 금리, 도시 인구 유입량, 도시 구조, 그리고 중국 애들이 얼마나 많이 투자하느냐, 이런 것들 전부 다 확인을 하고 제가 방콕에 투자하기로 한 겁니다. 여러분들 나가가지고 제가 특히 강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 쿼터하고 태국인 쿼터 차이, 다른 나라 얼마나 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태국처럼 프리홀드로 콘도를 살 수 있는데도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임대예요. 태국에서 말하는 리스홀드 형태의 임대입니다. 그런데 태국에 와서는 제가 리스홀드 사세요 하면 여러분들 안 사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 가서는 그 리스홀드인데 사.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즘 최근에 제가 많이 듣는 얘기가
앞에도 얘기했듯이 시내 쪽에 가격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이 외곽 바깥쪽에서 콘도를 파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상담 중에 듣습니다. 여러분들 이 외곽 쪽에 콘도 함부로 사면 큰일 납니다. 제가 예전에 2억 이하의 콘도를 팔려고 하다가 안 팔게 된 이유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왜 안 팔게 됐는지 한번 유튜브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그걸 보고 나면 이해가 될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예전에 몇 년 전에 제가 여기 추천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왜 추천을 드렸냐, 여기 지금 보시면 BTS가 있고 MRT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연결된 부위죠. 그러다 보니까 이 주변으로 해서 콘도들이 분양을 막 했었습니다. 이때는 막 분양을 하고 있었고 이 지역이 가격이 굉장히 쌌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래쪽 지역은 굉장히 비싸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대부분 이주해서 사는 사람들이 이 시내 지역에서 일하는 젊은 층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기가 조금 생기니까 우후죽순으로 이제 막 많이 짓습니다. 그래서 중요 포인트에는 콘도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중요 포인트가 아닌 주변 역들로 막 번집니다. 그래서 이 주변 역들에 콘도가 세워지는데 보시면 주변에 인프라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잠만 자고 와야 되는 콘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콘도들이 가격이 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콘도들을 소개시켜 주는 사람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콘도들을 사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은 중요 포인트에도 콘도가 생기면 그 당시보다 가격도 올랐고 그 당시보다 더 중요한 건 공급량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지금은 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즉 다른 가격적인 부분을 하나도 생각을 안 해도 사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보면요, 살 수 있는 데가 없는 겁니다. 2억 이하로. 그러면 제가 연락이 왔을 때 지금은 할 데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면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6개월이 돼서 제가 그분들한테 다 연락을 드립니다. 그러면 다시 연락 오는 비중이 100명 연락 오면요, 한 5명 될라나? 나머지 분들 중에서 절반 이상 콘도를 샀어요, 이미. 올해 올린 유튜브 영상 중에 가장 시청률이 높은 게 어떤 거냐면 이 12억대 방콕 풀빌라 무반 영상입니다. 자, 그런데 이 12억대 방콕 풀빌라 무반이라서 여러분들 프리홀드로 외국인이 못 사죠. 그러면 이 무반을 어떻게 살 수 있냐? 배우자가 태국인이거나 아니면 태국인 중에서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 두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가지고 법인 만들어 갖고 사면 됩니다. 그러실 분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태국인 몰라, 태국인 아는 사람 없어, 근데 사고 싶다, 그럼 저희들이 법인 만들어 드려요. 저 법무사가 만들어 드립니다. 그런데 그 외국인 여러분들이 모르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불안해서 사겠어요? 또 못 사잖아요. 심지어 어떤 한 회사가 무반을 다 지어서 법인으로 사고 싶다는 분은 그 건설사가 전부 다 법인 만들어 줘서 그리고 관리까지 전부 다 해줍니다. 그래도 못 사요. 자, 그리고 이게 12억짜리입니다. 대부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한테 가장 시청률 많이 뽑으려면 엄청나게 비싼 콘도 있죠. 그 콘도를 엄청 예쁘게 찍어서 포장 쫙 해서 보여주면 여러분들 제일 좋아합니다. 시청률 제일 잘 나옵니다. 그런데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걸 본들 의미가 없다니까. 그런데 제가 콘도 영상 같은 거 찍어가지고 올려드리면 별로 얘기 안 하잖아요. 거기에다가 뭐 이건 좋네 저건 좋네 얘기 잘 안 해요. 제가 요즘 여러분이 투자하는데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발 부탁이니까 여러분들 콘도 사실 때 자금에 맞춰서 뭔가 사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5억 이하라고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억 이상 되잖아요. 그러면 선택권이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투자 금액이 끼워 맞춰서 콘도를 안 사게 돼요.
그런데 5억 이하의 빡빡한 자금으로 만약에 콘도를 사게 되면 계속 그런 방법으로 콘도를 사고 있다니까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뭐가 문제였는지조차 모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심지어 어떤 거 얘기해 드릴까요? 여기에 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콘도를 많이 짓는지 모르시죠? 이렇게 몇 채씩 이렇게 길쭉하게 몇 채씩 짓지 않습니까? 중국 사람 많아서 그래요. 중국의 몇몇 지역의 콘도들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른 지역에 가면 이런 식으로 콘도를 안 짓죠. 그런데 한국 사람이 보면 이거 주상복합 아파트 같은 거 보이거든.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한 가지 얘기 드리면 원라인 5 아래 보면 리테일들 있죠. 옆에 백화점 있는데 그 밑에 리테일이 왜 들어가는 겁니까? 태국 콘도는요. 리테일이 들어가면 별로 안 좋습니다. 한국하고 달라요. 한국의 주상복합 아파트의 개념하고 다른 거예요. 그게 경험적으로 판단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이쪽에 있는 콘도들 통로 콘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통로 콘도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통로 로드가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경험적으로 통로하고 같은 콘도구나 아니라고요. 부동산적 개념으로 절대 통로 콘도가 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콘도들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통로 안에 있는 콘도들보다 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금액에 맞춰서 사니까 이런 데 쏟는 겁니다. 심지어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는 행정구역도 다릅니다. 화익강이고 여기는 와타나잖아.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정말 안타까워서 12월 맞아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립니다. 제가 지난 6개월 동안 이런 식으로 투자하지 말라고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를 한번 전부 다 읽어보십시오. 태국 콘도는 해외에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들도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잘 사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계속 잘 사는 방법을 계속 얘기를 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외에 투자를 하실 때는 제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버린 상태에서 백지에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왜 얘기하냐?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제 경험대로 생각을 했다. 그게 깨진 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저도 그런데 여러분들은 콘도를 사고 결정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그렇게 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 번 거래를 해서 경험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3, 4억으로 제발 통로나 아속에 있는 콘도를 찾지 마세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상 저는 방콕에서 고마저씨였습니다.